예, 계속 이어가지고 로 기능을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옆에다 한번 그려볼까요? 잡고요, 라인을 이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길이는 똑같이 100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100이라고 하시고요. 파이 나오겠습니다. 자, 스케치 여기 있나요? 여기다 갖다 놓죠.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면 잡고 들어보겠습니다. 자, 라인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짜리요? 예, 100짜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대로요. 이렇게 한번, 먼저 구속을 먼저 잡을까요? 이 점이랑 끝점이죠. 어떤 날은 마우스 클릭이 참 잘 되는데 어떤 날은 마우스 클릭이 참 안 됩니다. 자, 그래서가지고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리존탈 해가지고 0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버티칼 100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제가 평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리절트에다가요, 면을 하나 적당하게 옵셋을 하겠습니다. 이쪽에 갖다 놓을까요? 무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면 잡고 들어오겠습니다. 원점이 여기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프로젝션 포인트 하셔가지고 이 점을 잡아볼까요? 그럼 이 점이 원점이 되겠죠? 스와이프한 다음에 V만 뒤집으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각형 중에서 요걸 해볼까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 300 정도로 해보죠. 그리고 요거는 한 70 정도로 할까요? 파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 해가지고요, 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스케치는 숨기죠. 색깔이 잘 안 보이나요? 색깔을 다른 걸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자, 롤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만드는데 잡죠. 레퍼런스 데피니션에다가 이걸 잡겠습니다. 그럼 0부터 당연히 100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저는 100mm입니다.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입을 하는데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라인 타입에 수입을 해보는데, 보시면 레퍼런스 서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이드 커브 이런 옆면을 옆선을 잡으시고요, 레퍼런스 베이스는 공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삐져나오는 양입니다. 일단 90도로 해볼까요? 여기 얼마죠? 예, 20만큼, 한 30만큼이요? 밑으로는 한 10만큼. 화살표 방향이 랭스 1이 되겠죠. 주황색 화살표 방향이니까 찍으면 위로는 30, 아래로는 10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리니어 수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평면 또는 공면을 생성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여기도 로가 있고 여기도 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밀리미터 단위죠. 근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각도 단위입니다.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죠. 아, 지금까지 만들어 놨던 게 다 무슨 단위입니까? 밀리미터 단위였죠. 그럼 여기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랭스에다가요, 로 하셔가지고 어드밴스 한 다음에 한번 1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1부터 얼마만큼이요? 길이값이 1부터 50까지의 어떤 변화량을 가지는 게 되겠죠. 프리뷰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1부터 50까지.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클로즈 하겠습니다. 로가 정상적, 이상하게 뜹니다, 이게. 자, 컴퓨터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로를 열었다가 다른 거 열어볼까요? 창 이상합니다.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요, 이 수입 여기가 있나요? 오케이 하시고 수입을 다시 한번 열어보죠. 로. 예.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인버스로 하면 저쪽이 이제 0이고 이쪽이 50이 되는 겁니다. 프리뷰 이렇게요. 다시 로 해보죠. 로 2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잡아볼까요? 로 2번. 얘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로 3번 정도 잡아볼까요? 3번은 똑같네요. 4번 한번 잡아보죠. 4번 거의 비슷하군요. 예, 3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0부터 얼마죠? 여기는 10부터 60까지네요. 그렇죠? 160까지인가요? 60까지인가요? 자,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 저쪽에서 길이 단위로 해놨으니까 당연히 길이 단위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죠. 1차 방정식 형태로 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각도 단위로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회전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일단 오케이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절트 로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를 Y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하셔가지고 이쪽은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되는데 이쪽은 뭐로 하겠다는 얘기죠? 뭐 각도, 디그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0도부터 100도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몇 바퀴 좀 더 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스케일을 꼭 1보다 작게 축소시킬 필요는 없겠죠. 확대시키면 됩니다. 10 하면 1000도 들어가는 거죠. 1000도면 360도 나누기 1000 나누기 360도 한 3바퀴 더 들어가겠죠. 일단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거를 수입에다가 한번 여기 로 있죠. 여기다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드밴스 하시고 여기다가 5번 적용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0도에서 몇 도? 1000도 변화량이 생기면서 이게 회전이 되는 겁니다. 꽈배기 꼬듯이 이렇게 꼬여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를 정의하실 때 용도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거를 밀리미터 단위를 가지는 어떤 랭스 로에다가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각도 단위를 가지는 그런 데 적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만드셨다가는 한번 볼까요? 5번 여기서 이거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이게 넌으로 맞춰볼까요? 그런 다음에 로에다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면 어떻게 될까요? 1000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우연찮게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단위가 없으면 이 1000이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오면서 디그리, 각도 단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우연찮게 맞을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저쪽에서 디그리로 맞춰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 다르게 해볼까요? 5번에다가요 턴수를 해보겠습니다. 회전수.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건 1000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0.1로 하시면 그래도 10바퀴죠.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오면 턴수로 돌아가는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다, 일곱, 여덟, 아홉, 10바퀴 오나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GS의 어떤 이런 와이프레임 구조를 가지고 만들지 못하는 이상한 형상도 로를 잘 구현하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도 있고, 로 정의할 때 그 헤테로지니어스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 로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단위가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특히 솔리드웍 수입에서 모션 스터디 하시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서서히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뭐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 같은 것도 있죠. 우리가 모션 스터디 할 때 키네매틱에서도 그런 겁니다. 속도가 항상 등속이 될 필요는 없죠. 서서히 가속되거나 서서히 감속되거나 뭐 그런 식의 구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롤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롤을 정의하는지. 이 면 잡고 들어갔어요. 똑같이 옆에다가 계속 이어져 가겠습니다. 자, 길이 한 100 정도로 해볼까요? 많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포지션드 스케치. 죄송합니다. 이게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면 잡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자, 보조 축을 몇 가지 하나, 두 개 정도 그려 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요, 포인트, 끝 포인트 두 개 잡으시고 일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치수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죠? 주면서 마우스 오른쪽 코이선트 이런 식으로 해서 구속을 잡는 분도 계시는데 뭐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원했어요. 여기 끝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구현해 보죠. 이 축상에 있고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반경은 100이니까 여기는 반지름을 50으로 잡겠습니다. 50인가요? 반경 100이죠 참. 100 하고 예, 끝점을 일치시키죠. 이 축이랑 이 점이랑 코인시던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서히 증가하는 뭔가를 그렸습니다. 됐죠? 스케치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이 스케치는 이쪽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요.
자, 그런 다음에 리절트에다가요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면은 기존에 있는 여기 만들어 놓은 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면에다 작업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해놓는 것 뿐이에요. 자, 이쪽에다가 제가 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한 100짜리 할까요? 그리고 이쪽은 한 250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움직여보죠. 이 끝점이랑 맞출까요? 완전 구속시키는 그런 뭐랄까요, 편견이라 해야 되나, 꼭 완전 구속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녹색으로 만듭니다만, 안 만드셔도 연습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스케치는 하이드 하죠. 여기다 또 면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면을 옵셋 하는데 어디까지요? parallel to point 하셔가지고 끝점까지 오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면 잡고요. 원점 뭐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똑같이 또 사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면 하나 그렸습니다. 자, 끝점이 잘 안 보이네요. 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일치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점이랑 이 끝점이랑 선택이 잘 안 돼요. 끝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높이 한 100 정도로 주겠습니다. 자, 빠이 나오죠. 다시 한번 필 하시고요. 스케치는 하이드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면을 만든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의미 없이 두 개의 면을 만들어 놨어요. 이 두 개의 면을 이용해서 필렛 처리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시죠, 여러분은? 뭐, 조인된 면이 아니면 이걸 하시면 되겠죠. 세이프 필렛 하셔가지고 첫 번째 방향성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화살표 찍으셔가지고 반대로 이것도 위로 하셔가지고 30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필렛 처리 잘 되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요 필렛 때는 요 필렛을 로를 한번 정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로 정의하려다 보니까 이 로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지도 한번 보고요. 그 전에 미리 로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리절트 로에다 갖다 놓고요. 로, 이걸 X축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Y축으로 보죠. 그래가지고 0에서부터 100까지의 어떤 변화량이 생기는 반경은 밀리미터 아니니까요. 밀리미터로 해놓겠습니다. 스케일 그대로 100이면 좀 크죠. 여기 아까 70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한 0.5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50까지 변화량이 생기는 게 되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절트 서페이스에다가요 결과를 한번 집어넣어 보죠. 첫 번째 면, 두 번째 면 잡고요. 뭐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스파인을 지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척추선이라고 하는데 뭐 이 선을 잡던 이 선을 잡던 큰 의미 없습니다.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를 활성화되죠. 찍으시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6번 있지 않습니까? 임플리시트라고 하나가 더 있죠. 이것도 이제 각 포인트마다 어떤 반경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는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냐? 리니어냐? 보관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선식으로 어떤 반경의 변화를 생기느냐? 그렇죠. 이건 뭐죠? 이 포인트를 끄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끈 다음에 그렇죠? 이 포인트 3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쯤에서의 반경은 뭐 5로 보고요. 이 지점에서의 반경은 20으로 봤다. 리니어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뭐 클리어 프리뷰 하면 이렇게 생성되는 거죠.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죠. 임플리시트 로가 아니라 어드밴스 로입니다. 그래 보셔가지고 우리가 정해 놓은 이 로 함수를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증가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요? 딱 50까지 가지는 않죠. 49.989 여기까지 옵니다. 딱 50까지 오면 좋은데. 자, 프리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위치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다 클리어 하겠습니다. 클리어가 안 되나요?
그럼 일단 캔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죠. 반경이 너무 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 롤을 들어오셔가지고요. 한 0.1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 다시 한번 면 스파인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 하셔가지고 어드밴스에다가 만든 롤을 지정을 해보시죠. 결국은 반경이 0부터 어디까지요? 약 9.9, 약 10까지 가는 거죠. 프리뷰 하시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반대로 해볼까요? 이게 자 밑으로 뜨죠. 인버스로 하면 이쪽이 이제 10이 되는 거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필렛 처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로우 값을 좀 스케일을 키워볼까요?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지만은 여기서 스케일 있죠. 이걸 한번 더블 클릭하셔도 여기서 바로 0.3 정도로 해볼까요? 커지는 게 보이시죠? 0.5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그렇죠? 좀 크다 보면 이상하게 필렛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스케치가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이렇게 접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 자, 하여튼 이런데도 로우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르게 해볼까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반드시 양수값만 가지는 법은 없다고 그랬죠. 음수값을 가지는 로우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 잡고 들어오셔가지고 이쪽에다 한번 잡아보려고 들어가죠. 똑같이요. 100짜리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면 잡고 들어왔어요. 예. 여기다가 스플라인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롤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끝점이 있죠. 끝점하고 이 점하고의 어떤 호리존탈 수평 관계는 0으로 잡겠습니다. 이 점하고 호리존탈 0 됐죠. 높이는 60으로 줄까요? 이쪽은 3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빨리 나오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롤을 정의하면 롤을 한번 정의해 볼까요? 이쪽이 이제 X축이 되지만 이쪽은 변이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값, 양수 값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회전에다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헤테로지니어스 밀리미터 하시고 디그리를 해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도에서 어떻습니까? 60도까지죠? 좀 키워볼까요? 한 10배 정도. 그렇죠? 600도까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요. 이쯤에다가 평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가 오케이 하고요. 로는 이제 정의가 끝났습니다. 이 평면을 2점까지 한번 옵셋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하나 그릴까요? 아니면 그냥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지우겠습니다. 이면 잡고 들어오셔야 되고요. 이 밑에다가 스케치 하나 그리겠습니다. 꼭 와이어프레임 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300 정도 해볼까요? 자,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걸 할 거냐면 여기다가 라인을 하나 그려가지고 이 축 따라서 면이 평행 이동되도록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포인트 디렉션 하면 되겠죠. 이 포인트 잡으시고 여기로 본다면 이 평면이 되겠죠. 이 평면의 수직으로 그 대신 대칭 구조를 하셔가지고 얼마요? 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프리뷰 됐죠? 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론 이것도 스케치를 했으니까 이것도 스케치를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냥 수입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입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잡으시고 그렇죠? 가이드 커브 잡으시고 그렇죠? 아무 일 없으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회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롤을 하는 겁니다. 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레퍼런스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면이 하나 필요해요. 그렇죠? 어느 면? 꼭 이 곡면에 있는 면을 잡을 필요 없이 곡면하고 평행한 이 면을 잡아보죠. 누워있는 이 면이지 않습니까? 잡으면 이 면에 대해서 각도가 결정이 되는 거죠.
90도 하면 저 면에 대해서, 저 평면에 대해서 90도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겠죠. 이렇게 똑바로. 근데 여기다 만약 롤을 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드밴스 하신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7번을 적용하면 이게 엄수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았다가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렇죠? 저쪽으로 반대로 꼬였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그냥 0도부터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 있지만은 지금 어떻습니까? 반대로 꼬였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꼬여가는 그런 식의 어떤 구현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수값만 가지라는 의미는 아니란 얘기예요. 엄수값을 가질 수도 있다. 그 엄수값이 길이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나요? 예, 뭐 그거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겠는데 아직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각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값을 줌으로써 반대 방향으로 턴이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구현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금 길었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 row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GSD의 row를 이용하시면 아주 복잡한 수식 관계를 생각할 필요 없이, 나중에 날리지 어드바이즈에 보시면 포그라고 해가지고 다시 수식을 구현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함수식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함수식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경우는 스케치 두 개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런 형상의 어떤 모양을 제어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시죠. 프리즈매틱이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선 방정식으로 이렇게 값이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서히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서서히 감소하는 식, 이렇게 되겠죠. 이는 반대로 갔다가 다시 정상적인 방향으로 증가되는 그런 거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나중에 키네매틱에서 활용하기 전에 롤의 개념을 충실히 잡아 놓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케치를 이용해서 롤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첫 번째 방식, GSD의 로, 스케치 내의 커브들로 구성된다 라는 거를 아직까지는 키네매틱에 적용한 건 아닙니다. 롤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예,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